안녕하세요. 씩씩한 딸 덕분에 살맛 나는 60대 엄마입니다. 언제나 제품에만 있을 줄 알았던 딸이 어느 날 보니 이 엄마를 지켜줄 수 있을 만큼 자라있더라고요. 그럴 때 보면 세월이 참 빠르구나 싶으면서 이젠 저보다 훌쩍 큰 딸이 대견스럽기만 합니다. 오늘은 자식 덕분에 늘 행복한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요. 서툰 글솜씨지만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꽃다운 나이에 건축업을 하는 남편을 만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소중한 아들, 딸을 낳았습니다. 애들 키우고 살며 여느 부모들처럼 안 해본 일이 없지만 그래도 자식들만 생각하면 밥 안 먹어도 배부르고 아무리 피곤해도 기운이 번쩍번쩍 나곤 했어요. 저희 애들도 서로 사이가 좋아 좀 크고 나니까 둘만 둬도 잘 놀더라고요. 저희 큰아들하고 딸내미가 4살 차이가 났는데 딸아이는 유치원에 간 오빠를 기다리느라 맨날 목을 쭉 빼고 대문만 보고 있기도 했습니다. 버스 소리다. 엄마, 오빠 왔나 봐. 딸아이는 발음도 제대로 안 되면서 연신 제 오빠를 불렀고 아들은 가방까지 팽개치고 당장 동생에게 달려갔습니다. 내 동생 오빠 보고 싶었다?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어? 이렇게 아이들이 건강하게 씩씩하게 자라는 걸 보는 게 저희 부부에겐 커다란 위로이자 행복이었죠. 하지만 이렇게 행복하기만 했던 시절은 큰아들이 9살이 되던 해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그의 겨울은 아직도 지독한 악몽으로 기억되네요. 원래 저희 아들은 겨울만 되면 감기를 달고 사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도 그저 가벼운 감기인 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며칠이 지나도 열이 내리지 않았고 어느 날 아침엔 가슴을 쥐어짜며 거실 바닥에 쓰러지기까지 했습니다. 주성아 정신 좀 차려봐. 어머, 얘가 대체 왜 이래? 그렇게 구급차를 타고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의사는 정말이지 청천벽력 같은 진단을 내렸습니다. 아들을 아프게 한 병은 바이러스가 심장 근육을 공격해 심장이 녹아내리는 급성 심근염이라고 하더라고요. 소아에겐 진행 속도가 너무 빨라 사망률이 극도로 높은 무서운 병이라고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듣도 보도 못한 병으로 아들을 잃을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죠. 선생님, 그게 대체 무슨 병인가요? 치료하면 다 나을 수 있죠? 그죠? 요즘 치료 못하는 병이 없다는데 제발 제 아들 좀 살려주세요. 제가 이렇게 빌게요. 하지만 제 믿음과 별개로 그날부터 아들의 눈물겨운 투병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아직 어린 아들은 가슴에 수많은 전선과 심장 박통기를 달고 하루하루를 버텨야 했습니다. 심장이 제대로 뛰지 않으니 온몸에 피가 돌지 않아 입술과 손발끝이 늘 파랗게 죽어 있었고 염증 수치가 치솟을 때마다 가슴을 움켜쥐고 고통스럽게 비명을 질렀어요. 엄마, 나 가슴에 불이 붙은 것 같아. 숨을 못 쉬겠어. 그때 전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에서 그저 발만 동동 구를 뿐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우리 아들 조금만 참자, 엄마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그 와중에 남편은 엄청난 중환자실 비용과 약값을 마련하기 위해 건축 현장에서 밤낮 없이 일했고 전 중환자실 앞 복도 의자에서 밤을 지새우며 언제나 아들이 나올까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급성으로 찾아온 염증은 아들의 작은 심장을 무참히 파괴했고 약물로도 도저히 심장을 되살릴 수가 없었어요. 결국 입원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아들은 생사의 갈림길에 서게 됐습니다. 엄마, 나 졸려. 주연이가 오빠 언제 오나 기다리고 있을 텐데 어쩌지? 괜찮아, 주성아. 엄마 옆에 있어. 엄마가 주연이한테 오빠 금방 올 거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얼른 나와서 주연이한테 가자. 엄마랑 약속해. 이대로 잠들지 않겠다고. 하지만 그 말을 끝으로 제 심장 같던 아들은
허망하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어린 아들을 보내고 제 삶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죠. 아들이 유품을 정리하던 날, 전 아이가 입던 옷을 쥐고 손톱에 피가 나도록 바닥을 긁으며 울부짖었습니다. 내 아들 살려내. 우리 주성이 살려내. 차라리 날 데려가지. 왜 그 어린 것을 데려가. 그때 남편이 뒤에서 절 안으며 같이 눈물을 흘렸지만 자식을 가슴에 묻은 엄마의 마음은 그 어떤 말로도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전 정말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겐 아들만큼이나 소중한 존재가 하나 더 있더라고요. 그건 바로 이제 외동딸이 돼버린 저희 딸이었죠. 전 심장을 도려낸 것 같은 슬픔 속에서도 딸아이를 보며 겨우 정신을 붙잡았고 하나 남은 딸을 위해 그야말로 모든 사랑을 쏟아부었습니다. 딸아이도 그 어린 나이에 부모의 슬픔을 고스란히 느꼈는지 부쩍 안쓰러울 정도로 씩씩한 척을 하기 시작했고요. 엄마 울지 마. 내가 이제 엄마랑 아빠한테 효도할게. 밥도 잘 먹고 김치도 다 먹을게요. 남편이 그런 딸아이를 끌어안고 애써 눈물을 삼키며 물었습니다. 우리 딸, 오빠 보고 싶지 않아? 너 오빠 엄청 좋아했잖아. 딸아이는 눈에 눈물이 가득이면서도 씩씩하게 울음을 참는 겁니다. 오빠 보고 싶어. 맨날 보고 싶어. 근데 내가 울면 엄마 아빠가 슬프잖아. 그래서 나 이제부터 안 울 거야. 저희가 슬퍼할까봐 억지로 눈물을 참는 딸의 모습이 너무 안쓰러워. 저희 부부는 그런 아이를 안고 한참 동안 소리내 울었답니다. 그 후로도 도저히 흐를 것 같지 않던 시간이 흘렀습니다. 조금 자라 초등학생이 된 딸은 절대 아프지 않겠다며 하루도 거르지 않고 운동을 하더라고요. 그러다 어느 날은 태권도 도장에 다니고 싶다고 졸랐습니다. 엄마, 나도 태권도 도장 다닐래요. 태권도 배우고 싶어요. 주연아, 거기 가면 사범님도 되게 무섭고 혼나기도 많이 혼날 텐데 너 그래도 괜찮겠어? 괜찮아요. 태권도 하면 막 나무도 부수고 몸도 엄청 튼튼해진다고 했어요. 그날 이후 태권도를 배우기 시작한 딸은 매일 연습에 매진하더니 결국 도 대회에까지 당당하게 나가 트로피까지 거머쥐더라고요. 그 뒤로 중고등학교 다닐 때도 딸아이는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고 약한 친구들 앞장서서 도와주는 아이였어요. 덩치가 큰 남자아이들이 장난을 치면 무섭게 호통을 치며 친구들을 보호해주곤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딸아이는 줄곧 친구들 사이에서 대장 노릇을 하더라고요. 우리 딸이랑 다니면 엄마가 이제 세상 무서운 게 없어. 그럼요, 엄마. 나쁜 놈들 오면 내가 다 물리쳐 줄게요. 이렇게 딸아이가 씩씩하게 자라는 동안 또 전 저대로 열심히 일하고 있었답니다. 원래도 전 작은 식당을 꽤 오래 운영하고 있었는데 저희 딸이 20대 중반이 되었을 무렵엔 큰 결심을 하고 서울 강남 한복판에 최고급 한정식 식당을 열었어요. 그래도 제 손맛이 나쁘지 않았는지 저희 식당은 얼마 지나지 않아 내노라는 명사들이 찾는 맛집이 되었답니다. 식당이 얼마나 유명세를 탔냐면 해외 유명 가수들이 내한 공연을 하러 올 때마다 꼭 찾는 식당이 되었답니다. 이름만 대면 다 아는 톱스타들도 단골로 드나들며 연일 문전성시를 이루었고요. 아무래도 음식이 정갈하고 개별룸이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정계에서 활동하는 국회의원들이나 고위급 인사들도 중요한 모임이 있을 때마다 항상 저희 식당을 즐겨 찾았고요. 그렇게 식당을 하며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던 어느 날 드디어 딸아이가 결혼할 남자가 생겼다며 듬직하게 생긴 청년을 식당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예비사의 얼굴을 자세히 보니 어디서 많이 보던 얼굴인 거예요. 제가 기억을 더듬으며 어디서 봤지 하고 있었는데 그때 예비사이가 수줍게 웃으며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아니, 이제 장모님이시죠? 혹시 저 기억하세요? 아니, 자넨 설마 윤수 너야? 아유, 윤수 맞지? 아니, 어떻게 둘이 인연이 됐어?
자세히 보니 어릴 때 개구장이 같은 얼굴이 고스란히 남아있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예비 사이를 알고 있었냐면 저희 사이가 바로 딸아이의 중학교 동창이었거든요. 제가 수많은 딸아이 친구들 중에 유독 사위 얼굴을 기억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답니다. 학창시절 저희 딸아이는 전교생을 이끄는 당찬 학생회장이었거든요. 워낙 리더십이 뛰어나고 씩씩해서 학교에서 인기가 많았었는데 저희 사이는 중학교 3학년 내내 그런 딸아이를 그림자처럼 졸졸 쫓아다니던 아이였습니다. 중학교 시절 딸아이가 선도부를 맡아 매일 아침 학생들 복장 검사를 할 때였어요. 그럼 사인 저희 딸 얼굴 한 번이라도 더 보려고 일부러 지각하거나 명찰을 빼먹고 등교하곤 했습니다. 서윤수, 너 또 지각에 명찰도 없냐? 너 내가 아무리 같은 반 친구라도 봐주는 거 절대 없어. 당장 여기 이름 적어. 그때 사인 무서워하긴커녕 딸아이가 자기 이름을 불러준 게 좋아 그저 싱글벙글 웃고 있었다네요. 그렇게 저희 사이의 첫사랑은 오래도록 이어졌습니다. 저희 딸아이가 주번에 걸려 무거운 대걸레와 양동이를 들고 지나가면 어김없이 사이가 어디선가 나타나 손에 든 물건들을 대신 들어주곤 했대요. 어허, 어디 이런 험한 일을 해. 내가 다 할 테니까 넌 그냥 지시만 내려. 야, 이거 내일이거든? 난 한 일 다 못 끝내는 게 제일 싫어. 너 교실 청소 당번 아니야? 들어가서 얼른 빗자루질이나 해. 사위는 딸아이의 구박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끝까지 대걸레를 빼서 복도 바닥을 반짝반짝하게 닦아놨답니다. 가끔 저희 딸이 우산이라도 놓고 가면 사위가 자기가 가진 우산뿐 아니라 남의 우산까지 빌려다 씌워주며 비를 한 방울도 못 맞게 했다지 뭐예요. 야, 너도 우산 없잖아. 그냥 같이 쓰고 가. 뭐라고? 우산 하나를 같이 쓰고 가자고? 야, 나 그러다 심장마비야.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싫으면 그냥 나 혼자 간다? 따라오든지 말든지. 또 한 번은 딸아이가 학생회장 업무로 축제 준비를 하느라 늦은 밤까지 학교에 남아있던 날이었어요. 사위는 딸아이가 저녁도 못 먹고 학급일을 한다는 걸 알고 용돈을 탈탈 털어 간식과 음료수를 잔뜩 사다 주었대요. 자, 이거 먹어. 너 배고프면 화내잖아. 이거 먹고 힘내. 나 밖에서 기다릴 테니까 끝나면 같이 가자. 야, 지금이 몇 시인 줄 알아? 이 밤중에 여기 왜 와? 빨리 집에 가. 하지만 사인 캄캄한 학교 운동장 스탠드에 앉아 딸아이가 나올 때까지 자리를 지키며 보디가드를 자청했다네요. 그러면서 딸아이가 안전하게 집에 가는 모습을 확인하고서야 본인 집으로 돌아갔고요. 그렇게 중학교 내내 저희 딸 뒤만 졸졸 따라다니던 철부지 소년이 어느덧 듬직하고 멋진 청년이 되어 제 앞에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 제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죠. 윤수는, 아니 저희 예비사인 무려 회계사로 일하며 아주 능력 있는 멋진 남자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 당시 제 딸아이는 평범한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사위는 여전히 제 딸아이가 세상에서 최고라며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더라고요. 동시에 저희 부부에게도 얼마나 살가운 사이였는지 모릅니다. 하루는 건축 일을 하느라 늘 몸이 찌뿌둥한 저희 남편을 눕혀두고 마사지를 해주겠다고 성하더라고요. 장인어른, 요즘 현장 나가시느라 온몸이 뻐근하시다면서요. 제가 오늘 확실하게 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사위는 이런 건 손님이 좋은 사람이 해드려야 한다며 땀까지 뻘뻘 흘리며 저희 남편의 굳은 어깨를 구석구석 풀어주더군요. 아이고, 이거 서서방 덕분에 몸이 날아갈 것 같네. 손님도 좋지. 또 언젠간 제가 식재료 수급 때문에 지방에 내려갈 일이 생긴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사이가 저 혼자 어떻게 지방에 가냐며 새벽까지 저희 집 앞에 차를 대기시켜 놨더라고요. 장모님, 오늘은 제가 운전기사 해드릴게요. 저 이래봬도 운전 엄청 잘해요. 사위 한번 믿고 맡겨보시죠. 그러더니 사인 경북 영양의 고추밥부터 전남 완도의 전복 양시장까지
수백 킬로미터가 되는 거리를 군소리 하나 없이 운전해 주더라고요. 아유, 서서방, 주말엔 좀 쉬어야 할 텐데 피곤하게 멀리까지 운전하게 해서 어떻게 해. 아니에요, 어머님. 저 드라이브 하는 거 정말 좋아해요. 게다가 어머니까지 조수석에 모시고 데이트하는 게 이게 어떻게 고생이겠어요. 앞으로도 저 자주 불러주세요. 사이가 지방에 도착해서도 무거운 짐을 번쩍번쩍 날라준 덕분에 전 한결 수월하게 일을 마칠 수 있었네요. 뿐만 아니라 사인 저희 부부의 생일이나 기념일도 어찌나 잘 챙기던지요. 애들이 결혼 전 마침 저희 남편 생일이었는데 사이가 전부터 저희 남편이 갖고 싶어 하던 선물을 알아보곤 그걸 딱 준비해 왔더라고요. 아버님, 요즘 이 골프채를 눈여겨보고 계셨다면서요. 필드도 자주 나가시는데 이왕이면 가장 좋은 거 쓰셔야죠. 부디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생신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포장을 뜯어 내용물을 확인한 남편은 입이 귀에 걸려 다물지 못하다 정말 아이처럼 기뻐하는 거 있죠? 아니, 이 좋은 걸 어떻게 샀어? 디자인도 아주 잘 빠졌고 무게감도 아주 딱이네. 정말 고마워. 평생 말수도 적고 무뚝뚝한 남편이었는데 그날 이후 사이사랑은 아주 전국에서 1등이 되었네요. 그렇게 사인 저희 부부의 일상과 마음을 세심하게 헤아려 주었고 먼저 간 저희 아들의 빈자리를 채워주었답니다. 그런데 아무 문제 없이 상견례를 앞둔 어느 날 딸이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엄마, 상견례 때 너무 놀라지 말아요. 우리 시어머님이 스타일이 좀 독특하시거든요. 딸이 그런 말을 했을 때까지만 해도 전 독특해봤자 얼마나 독특하겠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상견례 당일 식당 문이 열리고 안사돈이 들어서는 순간 남편과 전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저희 딸 말처럼 정말 유별난 분이더라고요. 안사돈 나이가 환갑을 훌쩍 넘긴 60대 후반이신데 글쎄 머리를 눈이 부실 정도로 샛노랗게 염색을 하고 나타났지 뭡니까? 게다가 화장은 또 얼마나 진하게 하셨는지 마치 가부키 분장을 한 것처럼 얼굴만 둥둥 떠 있어서 전 처음에 무슨 귀신이 온 줄 알았다니까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안사돈은 상견례 자리라는 걸 잊었는지 몸에 아주 딱 붙는 미니스커트를 입고 아주 새빨간 하일 구두까지 신고 있었어요. 도저히 자리에 맞지 않는 파격적인 패션에 남편과 전 너무 당황해 서로 얼굴만 쳐다봤죠. 하지만 안사돈은 저희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고 커다란 선글라스를 테이블에 툭 내려놓으며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돈 어르신. 처음 뵙겠습니다. 저 윤수 엄마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도 겉모습에 비해 다행히 상견례 자체는 아주 무난하고 상식적인 선에서 흘러갔습니다. 사돈, 제 옷차림 보고 많이 놀라셨죠? 제가 이 나이가 돼도 마음은 청춘이라 주책을 좀 부렸네요. 첫 만남이라 신경을 좀 쓴 거니 너그럽게 봐주세요. 안사돈은 화려한 겉모습과 달리 털털하고 편한 말투로 분위기를 풀어주었고 덕분에 저희 부부도 긴장했던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었답니다. 그렇게 이야기가 한창 무르익어 갈 때쯤 안사돈이 좀 요란스럽게 호언장담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자긴 시집살이 같은 건 절대 시키지 않는 신세대 시어머니라며 몇 번을 강조했는지 모릅니다. 전 내 아들 귀한 만큼 남의 집 다 귀한 것도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요즘 세상에 무슨 시집살이랍니까? 전요, 그런 거 절대 안 시켜요. 우리 애들 결혼만 하면 당연히 독립된 인격체를 존중해줘야죠. 특히 명절이나 제사 이야기가 나왔을 땐 안사돈의 호언장담은 하늘을 찌르더군요. 자기 명절에 며느리가 주방에서 기름 냄새 풍기며 전 부치는 꼴 눈에 흙이 들어와도 못 본다고 손살을 치는 거 있죠. 사돈, 요새 명절에 다들 해외여행 가고 맛있는 거 사 먹는다면서요? 우리 며느리도 명절에 시댁 올 생각 말고 친정 가서 부모님이랑 맛있는 거나 먹으라고 할 테니까 걱정 붙들어 매세요. 남편은 그 말을 듣고 허허 웃으며 안사돈이 아주 깨어있는 분이라며 좋아했습니다. 이렇게 안사돈의 독특한 인상 때문에
가슴을 졸였던 게 무삭할 정도로 상견례 끝까지 아주 유쾌하고 좋은 분위기 속에 마무리됐어요. 사돈이 겉모습만 유별날 뿐 속은 참 시원시원하고 뒤끝 없는 분이라는 생각이 들어 저희 부부도 한시름 놓을 수 있었죠. 그렇게 상견례를 기분 좋게 마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양가의 축복 속에서 아이들을 행복하게 결혼시켰답니다. 그런데 평온했던 날도 잠시 아이들이 결혼한 지 불과 일주일 뒤 황당한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안사돈이 그래도 사돈이 강남에서 최고급 한정식 식당을 하는데 매출 좀 올려주겠다며 며칠 전부터 유난을 떨며 예약 전화를 해댄 거였어요. 안사돈, 내가 이번에 우리 개모임 회원들 데리고 사돈 식당에 한번 가려고요. 한 15명 됩니다. 내가 가서 제일 비싼 걸로 시킬 테니까 넉넉하게 한 20명 들어갈 수 있는 제일 큰 방으로 예약 좀 해주세요. 안사돈 혹시 모르니 넉넉하게 20명짜리 큰 방으로 빼달라고 신신당부하더군요. 전 고마운 마음에 주방 직원들에게 특별히 신경 쓰라고 지시를 내렸죠. 그렇게 다음날 약속 시간이 되자 안사돈이 노란 머리를 휘날리며 지인들과 줄지어 식당으로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처음에 예약했던 15명에서 갑자기 일행이 계속 추가되더니 나중엔 진짜로 방이 꽉 차서 한 20명 정도가 되더라고요. 내가 말했지? 여기 사장이 바로 우리 안사돈이야. 내가 우리 사돈 음식 좀 팔아주려고. 그러니까 가격 생각하지 말고 실컷 시켜. 사실 저희 식당은 강남에서도 알아주는 최고급 한정식집이라 가격이 만만치 않은 곳이었거든요. 하지만 안사돈은 가장 비싸고 귀한 재료로만 구성된 최고급 코스 요리를 시키기 시작했어요. 안사돈 지인들은 입이 떡 벌어져선 음식을 허겁지겁 먹으며 한마디씩 거들었습니다. 아이고, 윤수 엄마네 사돈이 이렇게 좋은 음식점을 하는지 몰랐네요. 강남 이런 데가 있는 줄 왜 이제 알았을까요? 아주 음식이 입에 착착 감겨요. 내 말이요. 음식이 술술 넘어가는 게 아주 예술이네요. 다음엔 우리 가족하고도 와봐야겠어요. 안사돈과 일행들은 음식이 나올 때마다 한올 지르며 연신 추가 주문을 해대기 시작했습니다. 코스 요리라 양이 적은 편도 아니었는데 이거 더 달라 저거 더 달라며 아주 쉴 새 없이 배를 눌러댔죠. 사돈, 이거 한 접시 더 가져다 줘요. 그리고 여기 소주랑 맥주 더 주고요. 복분자주도 몇 병 더요. 낮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방 안에선 소주, 맥주에 복분자주까지 아주 박스째로 들어갈 기세로 술판이 벌어졌습니다. 취기가 오른 사람들은 안사돈 최고를 외치며 왁자지껄 떠들었고 안사돈은 왕비라도 된 것처럼 거만하게 앉아 거하게 거들먹거렸어요. 안사돈, 오늘 잘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내가 아주 사돈 덕분에 오늘 지인들 앞에서 면이 아주 제대로 섰네요. 안사돈이 만족해하니 다행이었지만 20명 가까운 인원이 최고급 코스 요리에 비싼 술까지 무지막지하게 시켜 먹었으니 계산서에 찍힐 금액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답니다. 그 금액이 무려 500만 원에 달했거든요. 그렇게 왁자지껄하게 음식을 다 먹고 난 뒤 안사돈은 복분자주를 연거푸 마시더니 술에 얼큰하게 취해버렸습니다. 일행들이 슬슬 일어나려고 하자 안사돈은 일단 모두를 밖으로 먼저 내보내더라고요. 다들 먼저 나가 있어요. 내가 계산하고 나갈 테니까. 아유, 나가라니까. 정말 일행들이 우르르 나가버리자 안사돈은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계산대 앞에 서서 혀가 잔뜩 꼬인 목소리로 말하더라고요. 사돈, 그래서 오늘 얼마 나왔나? 그런데 제가 포스기에 찍힌 최종 금액을 보여주자 안사돈은 눈을 동그랗게 뜨며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뭐야, 500만 원이요? 사돈, 지금 나랑 장난해요? 내가 그런 돈이 어딨다고? 장난이라니 안사돈. 최고급 코스 요리로 20명 가까이 드셨고 술을 그렇게 많이 시키셨으니 당연히 이 금액이 나오죠. 그러자 안사돈은 갑자기 적반하장으로 짝다리 짚고 서서 콧방귀를 끼더라고요.
참나. 아이, 사돈끼리 무슨 돈을 받으려 그래요. 사돈, 지금 귀한 딸 시집살이 당하는 거 보고 싶어 이래요? 내가 앞으로 며느리한테 잘해줄 테니까 오늘은 그냥 갈게요. 알겠죠? 예? 아이, 사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이, 사돈이 이렇게 좋은 식당 운영하는데 내 기 좀 살려주면 어디가 덧나요? 내가 친구들한테 사돈 식당이라고 얼마나 자랑을 해놨는데 생판 남처럼 돈을 다 받아가겠다고? 아유, 아무튼 난 돈 못 내요. 어찌나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던지요. 상견례 때 시집살인 절대 없다며 호언장담을 하던 그 사람은 어디 가고 음식값 500만 원 때문에 제 딸을 인질로 잡고 협박을 해대는 꼴이라니요. 뭐라고요? 방금 저희 딸 시집살이 시킨다고 하셨나요? 그래요. 아이, 그러니까 좋은 말로 할 때 이번 한 번은 사돈이 화끈하게 대접한 걸로 치고 그냥 넘어가자고요. 며느리 시집살이 하는 걸 보고 싶지 않으면 말이에요. 그 한마디에 제 안에서 무언가 끓어오르던 분노가 차갑게 식으며 오히려 헛웃음이 나오더군요. 전 태도를 바꿔 팔짱을 낀 채 안사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정 그러시면 그냥 시집살이 시키세요. 그건 사돈이 알아서 하시고요. 계산은 계산대로 정확하게 해주셔야겠네요. 제 예상치 못한 반응에 안사돈은 무척 당황해 하더라고요. 뭐라고? 다른 집에선 제발 시집살이 시키지 말아달라고 빌면서 오히려 먼저 그냥 가라고 할 텐데 사돈은 지금 그게 무슨 자신감이에요? 그건 아마 사돈이 직접 겪어보면 아실 거예요. 우리 딸이 어떤 아이인지 겪어보시면 그 소리 쏙 들어갈 테니까 마음대로 해보시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돈 내실 거예요? 안 내실 거예요? 기가 완전히 눌린 안사돈은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밖에서 기다리는 계모임 회원들 눈치가 보였는지 슬그머니 꼬리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유, 알았어. 알겠다고요. 그러면 외상할게요. 내가 내일 보낸다고요. 그럼 됐죠? 돈 500에 사람을 잡어. 참나. 내일 안 보내주시면 나중에 크게 후회하실 겁니다. 애들 결혼한 지도 얼마 안 됐으니까 특별히 이번 달 말일까지 시간 드릴게요. 이번 달 말일까지 입금 안 하시면 아주 재밌는 걸 겪게 되실 거니까 알아서 하세요. 제 경고에 안사돈은 술이 왔겠는지 얼굴이 하얗게 질려선 대답도 안 하고 구두 굽소리만 요란하게 내며 밖으로 도망치듯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약속했던 말일이 지나고 몇 주가 더 흘렀지만 안사돈은 역시나 돈을 보내지 않았어요. 제가 전화할 거라 아무리 독촉을 해봐도 내일 준다, 모레 준다 하며 핑계만 대고 미루기만 했습니다. 결국 참다 못한 전 딸과 사이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500만 원 외상권을 전부 털어놨죠. 사실 제가 그날 안사돈에게 차라리 시집살이 시키라고 말했던 건 딸을 걱정하지 않아서가 절대 아닙니다. 저희 딸은 제 생각 이상으로 정말 단단하고 강한 아이였거든요. 오히려 시댁에 들어가면 며느리 살이를 시키면 시켰지 결국 호락호락하게 시집살이를 당할 아이가 아니라는 걸 누구보다 제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사위, 이런 말하기 좀 그렇지만 자네 어머님께서 그렇게나 큰돈을 외상으로 남기고 이제 내 연락도 피하시네. 자넨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하나? 제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던 사이인 얼굴이 홍당무처럼 빨갛게 달아오르더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안절부절했어요. 그리고 사인 진심을 다해 대신 사과하더군요.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그런 몰상식한 짓을 하셨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어머님 식당까지 가서 그런 추태를 부리시다니 정말 제가 쥐구멍에 들어가고 싶은 심정입니다. 진짜 너무 창피하고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사이가 지 엄마를 부끄러워하며 어쩔 줄 몰라 하더니 어디서도 듣지 못했던 안사돈의 놀라운 과거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내더라고요. 어머님, 사실 저희 어머니가 젊었을 적 잠깐 배우 생활 하셨거든요. 물론 무명 배우였지만요. 그냥 제대로 된 역할도 없이 영화에 얼굴 잠깐 비춘 건데 아직도 혼자서만 무슨 대단한 탤런트나 영화배우였던 것처럼 착각 속에 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게다가 더 기가 막힌 건요. 옛날에 저희 아버지 몰래
딴 남자랑 눈이 맞아서 바람이 나신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어머님 겁도 없이 아주 대차게 바람을 피우다 아버지한테 딱 걸리는 바람에 진짜 그런 난리도 없었거든요. 아버지 눈이 뒤집혀서 이혼하자고 난리치니까 어머니가 잘못했다고 1년 가까이 빈 덕분에 지금까지 살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때 이후로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생활비도 딱 쓸 만큼만 주시고 경제권은 완전히 쥐고 계세요. 그러니 겉으로는 엄청 화려하게 입고 다니셔도 돈 500만 원 융통할 능력이 전혀 없으신 거예요. 사위 입에서 나온 안사돈의 파란만장하고 철없는 과거 이야기를 듣고 나니 전 황당함을 넘어 실소가 터져나왔어요. 한때 여배우였다는 이상한 과거에 사로잡혀 겉만 번지르르하게 치장하고 다니던 모습과 남편 몰래 바람을 피우다 들켜 쫓겨났다는 것까지, 그런 황당한 과거가 오히려 지금의 특이한 옷차림과 너무나 잘 어울려 보였거든요. 사위의 이야기를 들은 제 머릿속엔 그 대책 없는 안서돈의 콧대 어떻게 확실하게 꺾어놓아야 할지 머리가 참 복잡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도 안사돈은 자기가 당당하게 약속했던 말은 싹 잊었는지 어떻게든 제 딸아이의 길을 죽여보겠다며 유치한 시집살이를 시도했어요. 하지만 학생회장 출신의 운동으로 다져진 제 딸아이는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을 겁니다. 오히려 안사돈의 얕은 수를 단번에 꿰뚫어보곤 역으로 안사돈 눈에 피눈물이 날 정도로 며느리살을 호되게 시켰습니다. 어느 날 안사돈이 기선제압을 하겠다며 새벽 6시부터 딸아이에게 전화를 걸어 다짜고짜 호통을 쳤답니다. 이에 새아가, 넌 시어머니가 아직 아침밥도 못 먹고 쫄쫄 굶고 있는데 며느리가 돼서 아직도 잠을 자고 있으면 어떡하니? 당장 와서 아침상 좀 차려. 보통의 며느리라면 당황해서 서둘렀겠지만 저희 딸아이는 아주 차분하고 명랑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이 시간에 식사를 하시겠다고요? 정말요? 그럼 제가 지금 갈 테니까 아침 드실 준비하고 계세요. 딸아이는 한 걸음에 시댁으로 달려가 주방을 장악하더니 안사돈이 좋아하는 달고 짠 찌개나 고기 반찬은 싹 치워버리고 간이 전혀 안 된 밍밍한 무염식과 쓴풀만 가득한 샐러드를 한 상 가득 차려냈습니다. 그러니 안사돈이 숟가락을 들다 말고 얼굴을 찌푸리며 투정을 부렸고요. 세상에, 이게 무슨 맛이라니? 난 이런 맛없는 건 입에도 못 댄다. 그러자 딸아이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아주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이가 그러는데 어머님이 요즘 부쩍 짜게 드시고 혈압도 높으시다고 걱정이 태산이더라고요. 효자인 제 남편 눈에 눈물 나게 하실 거 아니면 오늘부터 제가 해드린 이 식사 한 톨도 남기지 말고 다 드셔야 돼요. 제가 계속 지켜볼 거예요. 원래도 고집이 장난 아닌 딸아인 안사돈이 정말 밥을 다 먹을 때까지 자리를 지키곤 한시도 떠나지 않았답니다. 그러니 안사돈은 결국 억지로 그 밥을 다 먹어야 했고요. 그때 박가사돈은 며느리 덕분에 건강식을 먹는다며 오히려 좋아했다네요. 딸은 그 이후로도 매일같이 시댁에 찾아가 간이 전혀 되지 않은 음식을 해댔고 결국 안사돈은 백기를 들고 앞으로 음식할 생각은 말라며 한수 물러섰답니다. 하지만 잔뜩 성이 난 안사돈은 얼마 뒤 집으로 딸아이를 부르더니 명품 브랜드 값비싼 실크 블라우스와 미니스커트 수십 벌을 무더기로 쌓아놓고 당장 세탁을 해오라며 억지를 부렸다네요. 이거 내가 아끼는 옷들인데 세탁소에 맡기면 옷감 상하니까 며느리 네가 손으로 정성스럽게 다 빨아라. 시부모니 옷까지 신경 쓰는 게 며느리 둘이니까. 딸아인 그 옷들을 슬쩍 보더니 전혀 기죽지 않고 아주 생글생글 웃으며 대답했답니다. 어머님, 근데 이런 고급 실크는 집에서 잘못 빨면 완전 망가지거든요. 어머님이 그래도 패션에 그렇게 신경 쓰시는데 옷 관리도 잘하셔야죠. 안 그래요? 그리곤 딸아인 그 자리에서 바로 핸드폰을 꺼내 최고급 세탁소에 예약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이 근방에서 제일 비싼 수거 세탁소로 예약해 드릴 테니까 결제는 어머님 카드로 해주시면 돼요. 이 정도 품위 유지빈 쓰셔야
왕년에 여배우였단 소리도 듣죠. 그날 결국 딸아이는 티조가리 한 장까지 전부 세탁소에 맡겨버렸고 세탁비가 수십만 원도 넘게 나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포기를 못했는지 이번엔 주말 오후 딸아이를 불러 가구 배치를 다시 해야겠다고 아주 난리를 부렸다네요. 그 무거운 대리석 탁자 소파를 제 딸에게 옮기라고 아주 뻔뻔하게 시키더랍니다. 새아가 내가 허리가 아파서 그러는데 이 소파 좀 저쪽 벽으로 옮겨라. 시어머니가 허리가 부러지게 일하는데 며느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지? 딸아이는 그 황당한 욕을 듣고도 인상을 찌푸리기는커녕 오히려 아주 싹싹하게 생글생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님. 제가 한번 열심히 옮겨볼게요. 어머님 허리가 아프시다는데 며느리가 당연히 도와야죠. 딸아이는 망설임 없이 소파 앞으로 걸어가더니 냅다 손을 뻗어 무거운 소파 한쪽을 번쩍 들어올렸습니다. 그런데 힘 조절을 못한 건지 아니면 일부러 그런 건지 제 두 걸음도 옮기지 못하고 쾅소리가 나게 소파의 바닥으로 사정없이 떨어뜨려 버렸죠. 아, 어머님 죄송해요. 이게 생각보다 엄청 무겁네요. 딸아이가 소파의 바닥에 그대로 내팽개치면서 거실 원목 마루에 깊숙한 흠집이 나고 말았습니다. 깜짝 놀란 안사돈이 비명을 지르기도 전 딸아이는 이번엔 대리석 탁자로 성큼성큼 다가가더니 양손으로 탁자 모서리를 잡고 끙끙대며 힘을 쓰기 시작했대요. 제가 이번엔 진짜로 잘 옮겨볼게요, 어머님. 차차차. 딸아이는 기아까지 넣으며 대리석 탁자를 질질 끌다 또다시 중심을 잃은 척 손을 팍 놔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육중한 대리석 탁자가 사정없이 바닥으로 고꾸라졌고 거실 마루까지 찍혀 나무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어요. 동시에 탁자 다리 모서리에도 보기 싫은 흠집이 선명하게 나버렸고요. 안사도는 바닥에 난 흠집과 처참하게 갈라진 가구들을 보며 얼굴이 아주 허옇게 질려버렸답니다. 그러다 딸아이가 다시 소파 쪽으로 손을 뻗으려고 하자 안사도는 비명을 질렀고요. 그만해라. 그만해 제발. 이러다 내 집 다 부서지겠다. 너 아주 집안을 통째로 박살낼 작정이야? 그냥 당장 손대고 저리 가. 안사돈의 악에 바친 구함에도 딸아이는 태연하게 옷을 털며 싱긋 웃을 뿐이었답니다. 그날 이후 안사돈은 딸아이에게 몸을 쓰는 유치한 심부름은 절대 시키지 않았다네요. 하지만 그 유치한 시집살이는 한동안 계속된 모양입니다. 명절이 다가오자 안사돈은 은근슬쩍 딸아이에게 전화를 걸어 얄미운 소리를 해댔답니다. 새아가 내가 상견례 때 명절에 오지 말라고 했다만 그래도 친척들이 다 오는데 며느리가 와서 전도 좀 붙이고 송편도 예쁘게 빚어서 솜씨자랑 좀 해야 되지 않겠니? 딸아이는 올게 왔다는 듯 미소를 지으며 아주 기발한 역공을 준비했습니다. 명절 당일 아침 딸아이는 양손 가득 커다란 아이스박스를 들고 시댁문을 열고 들어섰어요. 그 안엔 다름 아닌 저희 한정식 식당에서 파는 최고급 완제품 전과 갈비찜, 신선호 요리들이 가득 들어있었고요. 어머님이 고생하실까 봐 제가 엄마 식당에서 제일 비싼 VIP용 명절 세트로 다 준비해왔어요. 친척분들 오시면 어머님 직접 밤새도록 만드신 거라고 생색 팍팍 내세요. 안사돈은 처음엔 주방 일 안 해서 좋다고 싱글벙글하더니 이내 딸아이가 내민 청구서를 보고 기겁을 했답니다. 아니, 이게 금액이 왜 이러냐? 가족끼리 먹는 건데 돈을 받니? 너도 어쩜 너희 엄마랑 어쩜 그렇게 똑같니? 어머님, 저희 엄마 식당 국회의원들이랑 연예인들 오는 최고급 식당이라 재료비가 워낙 비싸서 어쩔 수가 없어요. 게다가 제가 친척들 앞에서 어머님 기 살려주려고 특별히 외상으로 달아드린 거예요. 이달 말일까지 저희 엄마 통장으로 잊지 말고 입금해 주세요. 어머님, 저번에 모임하신 식대까지 같이요. 안사돈은 저희 딸이 돈을 안 주면 지옥까지 쫓아갈 기세로 계속 쳐다보자 일단 알았다며 말을 돌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시집살이를 시키려다 오히려 제게 넘어가 호되게 며느리살이를 당한 안사돈은 그 뒤로 제 딸아이 그림자만 봐도 슬슬 피하며
먼저 겁을 먹었다고 해요. 하지만 사람이 쉽게 안 변한다고 사돈은 시집살이 멈춰서도 말일까지 준다던 돈을 차일필 미루고 내일 준다 모레 준다 하며 돈 줄 생각이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전화 통화로 도리어 제게 빠락빠락 소리를 지르며 큰 소리를 치는 겁니다. 아유 사돈, 내가 정말 이런 말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 아들 무려 회계사예요. 공인회계사. 그렇게 잘 나가는 귀한 내 아들을 장가 보냈더니 감히 처가에서 대릴사로 쓰겠다는 거예요? 그 착하고 효성직한 녀석을 장모가 뒤에서 얼마나 주고 협박했으면 지 엄마 편은 안 두고 장모 편만 들면서 돈을 갚으러 말아 난리를 쳐요. 사돈이 중간에서 부추긴 거 모를 줄 알아요? 자기가 먹은 음식값 500만 원을 안 갚으려고 아들 직업까지 거들먹거리며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꼴에 전 기가 차서 코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 한마디도 지지 않고 아주 당당하게 받아쳤죠. 제가 하고 싶은 말이네요. 사돈, 요즘 세상 천재 널리고 까는 게 회계사고 세무사인 거 아시죠? 저희 한정식 식당에서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나가는 최고 회계사 법인의 세무관리 받고 있어요. 우리 사이가 똑똑하고 잘난 거 맞지만 어디서 감히 귀한 내 딸을 두고 대리사인이 뭐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십니까? 안사돈이 자꾸 이런 식으로 상식 밖으로 나오시면 나도 마음 아프지만 사위한테 어디 똑같이 한번 해볼까요? 사위 녀석 당장 우리 집을 불러다 호되게 처가살이 한번 시켜봐요 어디? 제가 사위에게 처가살이 시키겠다고 당당하게 들이받자 안사돈은 무슨 그런 말을 하냐며 소리를 지르다 전화를 끊어버리더군요. 그러다 결국 이 황당한 싸움에 종집을 찍은 건 바로 제 딸아이였습니다. 참다 못한 딸아이가 직접 시댁으로 쳐들어가 안사돈과 딱 마주선 거였어요. 딸아이는 팔짱을 낀 채 생글생글 웃으며 안사돈을 몰아붙였습니다. 어머님, 저희 엄마한테 전화해서 제 남편 핑계대며 큰소리 치셨다면서요? 어머님이 돈 안 주시고 버티는 진짜 이유 제가 모를 줄 아세요? 어머님이 그날 데리고 오신 아주머니들 개모임에서 총무 맡고 계시잖아요. 친구분들한테 회비로 다 걷어놓고 그 돈 중간에 쏙 빼돌려서 어머님 쌈짓돈을 쓰시려다가 지금 저희 엄마한테 딱 걸리니까 발뺌하시는 거 맞죠? 저 다 알아요. 안사돈은 딸아이 날카로운 지적에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손을 부르르 떨었습니다. 계모인 공금을 횡령해 허세를 부리려던 계획이 며느리에게 모두 들통났으니 심장이 쿵쾅거렸을 겁니다. 여기에 더해 딸아이는 쐐기를 박듯 안사돈에게 경고를 했대요. 이달 말까지 저희 엄마 통장으로 전액 입금 안 하시면 제가 그 계모임 회원분들한테 연락해서 총무님이 사돈식당에서 500만 원 먹튀하려고 공금 빼돌렸다고 다 말씀드릴 거예요. 그리고 그게 아버님 귀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진 어머님 더 잘 아시죠? 뭐라고? 넌 대체 누구한테 배워서 뻑하면 시애미를 못 잡아먹어 안달이야? 아유, 알겠어. 알겠다고. 네가 원하는 대로 해주면 될 거 아니야. 그 시퍼런 경고가 무서웠는지 안사돈은 결국 그날 저녁 군소리 없이 제 식당 통장으로 500만 원을 전액 입금했습니다. 그 사건 이후 안사돈은 저와 제 딸아이가 무서워 강남 근처엔 발도 들이지 않는다고 해요. 강남 한복판에 있는 저희 식당 근처커녕 그 방향으로는 고개도 돌리지 않는지 저한테 그 뒤로 연락 한 통도 없고 찍소리도 못한 채 완벽하게 꼬리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엔 사이가 퇴근하자마자 저희 집에 헐레벌떡 뛰어와 제 앞에 무릎을 꿇다시피 하며 눈물로 빌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제가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어머님 식당에서 그런 몰상식한 짓을 하시고 어머님 가슴에 대못 박는 소리까지 했다니 자식으로서 정말 죽을 죄를 졌습니다. 장모님 보기 너무 부끄럽고 죄송해서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제발 절 봐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어머님 원하시면 저희 어머니와 연을 끊고 살겠습니다. 자네 마음은 알겠지만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닐세. 자네 외아들이지 않나. 안사돈과 문제 나랑 둘 문제야. 그러니까 그만하고 일어나게. 사위가 진심으로 사과하자 전 사위의 어깨를 툭툭 다독여주며 따뜻하게 위로해 주었답니다.
무개념한 안사돈 때문에 속을 썩었지만 언제나 딸아이와 장모 편을 들어주는 사이가 있으니 제 마음은 그저 든든할 뿐이었어요. 장모님,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제가 대신 이렇게 무릎 꿇고 빌 테니까 부디 노여움을 풀어주세요.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 없게 하겠습니다. 사위인 연신 고개 숙이며 제 앞에서 눈물로 반성하고 또 반성했습니다. 사실 안사돈이 비록 성격은 유별나고 허세가 심할지언정 아들 하나만큼은 정말 고생해서 귀하게 키워낸 걸 저도 잘 알고 있었거든요. 자식을 위해 평생을 고생한 그 눈물겨운 세월이 있었기에 사이도 차마 지 엄마를 완전히 외면하지 못하고 장모인 제 앞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대신 용서를 구한 것이었을 테고요. 그런 사위의 깊은 효심과 진심 어린 사과를 보니 제 마음도 서서히 풀리더라고요. 그리고 제 딸아이가 완전히 기선제압을 한 덕분에 더는 안사돈이 무례한 행동을 한 일도 없어 보였습니다. 안사돈은 제 딸아이 앞에서 무서워 찍소리도 내지 못하는 처지가 되었거든요. 반면 사인 저희 식구들한테 미안한 마음이 계속 가시질 않는지 주말마다 식당 일을 도우러 오고 저희 부부 건강까지 챙기며 사위 노릇을 배로 싹싹하게 잘 해냈습니다. 정말이지 유별난 엄마 밑에서 이렇게 저런 효자가 나왔나 싶을 정도였다니까요. 하지만 저희가 용서한다고 해서 안사돈이 겪을 엄벌이 끝은 아니었습니다. 안사돈이 저희 식당에서 500만 원이나 외상을 밀렸다는 소문이 결국 박하사돈의 귀에까지 들어가고 만 거였어요. 예전부터 바람을 피우다 걸려 간신히 쫓겨나지 않고 살던 안사돈이 또다시 대형 사고를 치자 평소 잔뜩 벼르고 있던 박하사돈의 분노가 마침내 폭발해버린 겁니다. 아이고, 이런 개망신이 어딨어. 당신 인간이야? 어떻게 자식 결혼시킨 지 일주일 만에 사돈 식당에 가서 그따위 추태를 부려? 어떻게 마지막까지 하나뿐인 아들 자존심까지 처참하게 뭉개버리냐고. 이 여편네야, 왜 그러고 살아 대체? 그러더니 박하사돈은 안사돈 옷장을 전부 뒤집어 엎어버렸답니다. 그리고선 안사돈이 목숨처럼 아끼던 수십 벌의 화려한 미니스커터 옷들을 가위로 사정없이 싹둑싹둑 다 잘라버렸대요. 안 돼. 당신 제발 그만해. 그게 얼마짜린 줄 알아? 내가 제일 아끼는 옷이란 말이야. 하지만 박하사돈은 신발장에 있던 새빨간 하일 구두구까지 전부 망치로 부숴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렸답니다. 자식 앞길을 망친 아내에 대한 분노와 부끄러움에 박하사돈은 뒤도 안 돌아보고 안사돈의 모든 허세를 박살내버린 거였죠. 그렇게 참고 참던 박하사돈에게 호된 죗값을 치른 안사돈은 그날로 완전히 기가 꺾여버렸습니다. 음식값 갚느라 몰래 한 푼 두 푼 모아둔 30돈까지 탈탈 털렸으니 이젠 새로 옷을 살 돈조차 없는 처량한 신세가 되었을 거예요. 듣자 하니 그렇게 화려하고 유별나던 여배우 포스는 온데간데없고 요즘 안사돈은 동네 통장 아주머니들이나 입을 법한 펑퍼짐하고 수수한 바지만 겨우 주워 입고 다닌다고 하더군요. 노랗던 머리도 검게 물들인 채 고개를 푹 숙이고 다니는 안사돈의 처량한 근황을 전해들으며 전 자식을 인질로 잡고 사돈 등쳐먹으려던 인간이 치른 당연한 대가라는 생각에 가슴이 아주 시원하게 멍 뚫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모든 일이 일단락되고 저희 사이는 요즘도 주말마다 저희 식당으로 출근 도장을 찍고 있습니다. 딸아이도 제 남편과 친정에 밥 먹듯이 놀러 오곤 하고요. 장모님, 오늘 날씨가 많이 더운데 식당이라 하시느라 고생 많으시죠? 제가 장모님 좋아하는 시원한 팥빙수 사왔습니다. 얼른 드시고 좀 쉬세요. 사이가 싹싹하게 앞치마를 받아가며 웃자 딸아이가 제 옆에 와 찰싹 붙어앉아 한마디 거들더라고요. 엄마, 글쎄 이 사람이 아침부터 장모님 보고 싶다고 난리를 쳐서 내가 같이 와준 거야. 우리 남편 진짜 효자지? 장모님 사랑 아주 독차지하려 그래. 아유, 우리 서서방이 최고지. 아주 복덩이가 따로 없다니까. 이 장모 사이 얼굴만 봐도 배가 불러. 치, 언제 내색만 하면 배부르다더니 우리 엄마 사랑 사이한테 다 뺏겼네. 그리고 얼마 전 저희 가족에게 정말 눈물 날 정도로 깊은 소식이 찾아왔답니다.
저희 딸아이가 마침내 예쁜 아이를 가졌다는 소식이었어요. 딸이 병원에서 초음파 사진을 받아 보여주는데 어찌나 가슴이 벅차오르고 뭉클하던지요. 의사 선생님 말씀이 아기가 아주 우렁차고 힘차게 잘 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귀한 손준 영리하고 당찬 지엄말 똑 닮아 아주 씩씩하고 건강한 아이로 태어날 것 같네요. 살다 보면 참 별의별 사람을 다 만나고 때론 주변 사람들의 억지스러운 행동 때문에 속상하고 화가 나는 날이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자식의 앞날을 위해서라도 부당한 요구엔 당당하게 맞서고 소중한 가족을 지켜낼 용기가 있다면 그런 인간들쯤은 단순히 해치워버릴 수 있겠죠. 이 사연을 듣고 계신 여러분께서도 주변에 무리한 사람들에게 기죽지 말고 언제나 당당하고 지혜롭게 가정을 잘 지켜나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